예. 그러니까 사실 그 곽종근 사령관의 그런 판단이 아니었다면 지금 막 우리는 엄청난 휘몰아치는 어떤 소용돌이 속에서 있고 다 의원님들도 뭐 지하 벙커, 수방사 B1 지하 벙커에서 조사받고 이런 상황일 것 같은데 대통령이 비화폰으로 전화를 했다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지금 곽종근 사령관도 비화폰으로 통화를 했다는 건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양자 간에 가진 이 비화폰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통해서 관련된 녹음이 어떻게 있는지 확인을 좀 해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바로 그 점입니다. 지금 네. 어제 나온 국방위 내용 중에 핵심적인 내용은 예. 부승철 의원도 1차 물었고 제가 2차적으로 확실하게 지금 정리를 좀 했는데 네. 그 중요한 거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쓴 비화폰이 예. 압수가 안 돼 있다는 거고 네. 그런데 그 비화폰의 자체의 압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지금 현재 비화폰이 국방부에 지금 보관되어 있다. 아직도 따라서 국방부에. 아직도 보관되어 있다. 예. 이거는 검찰도 모르고 경찰도 모르고 공수처도 모르는 거니까. 예. 근데 그 비화폰만 압수해서 안 되고 서버를 압수해야 된다. 서버. 예. 네, 그래서 국방부 차관 지금 직무 대행을 하고 예. 있죠. 국방부 예. 차관과 국방부 조사본부장은 어제 일치돼서 예. 일치되게 서버를 대한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확답을 한 것이 수학 중의 수학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서버를 지금 공수처나 경찰이나 검찰이나 어디로 이게 넘어가야 되는 겁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이거는 군 관계자들 다 군인들 현역 군인들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네. 이거는 국방부의 조사본부 예. 특별경찰입니다. 국방부 조사본부 또는 군 검찰 다 수사권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는 군 검찰단장은 김동혁이라고 지금 박정훈 그렇습니다. 대령 관련된 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 국방부 조사본부장이 의지가 있고 조사본부장이 그렇게 하겠다는 생각이 있다고 하니까 네네. 국방부에서 일단 서버 압수 조치를 하고 예. 뭐 검찰이든 경찰이든 예. 이양 절차, 양도 절차를 밟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시간이 예, 1분밖에 안 남았는데요. 네, 의원님 네. 요거 좀 여쭤볼게요. 네. 그 어제 문상호 사령관 HID 그 투입과 관련해서 끝까지 그 사실은 뭐 부인 같은 거를 했는데요. 그 실제로 이 HID가 7명이었고 전체 투입된 인원은 30명이었고 그리고 이게 소요를 일으키는 팀이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이를테면은 역공작을 통해서 마치 뭐 북한의 소행인 것처럼 꾸며서 그런 의원들의 이제 그쪽의 전문적인 의원들 예. 그러한 뭐 김영준을 포함해서 예. 그런 내용들이 지적이 있었고 네. 사회 혼란을 그러니까요. 급격히 일으키고 뭐 인민군 뭐 예. 그 복장 뭐 이런 등등이 좀 나오면서 네.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어떤 격변을 예.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들을 충분히 지적이 있었습니다. 네. 자, 지금 정도. 50분이어서 이제 마무리를 네.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하여간 지금 저희가 하시죠. 조만간 또 다시 네, 스튜디오에 모셔서 감사하겠습니다. 네,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네. 지금까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과 함께 했는데요. 지금 상황이 매우 엄중하고 엄혹합니다. 오늘 아침 신문 보셔서 아시겠지만 어제 국방위에서 있었던 수많은 그 사실관계들은 확인이 되면 될수록 더욱더 국민적 충격을 주는 그런 사안이다라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일단 그동안 그 어쨌든 비상계엄만 선포를 하고 그 후에는 지하 벙커에 내려와서 한 번 더 하면 되지 뭐가 문제냐 김용현 장관에게 그런 얘기를 했었다. 거기까지만 얘기가 나왔었는데 실제로 어제 그제 확인된 사실을 종합해 보면 윤석열 대통령 본인 스스로가 김용현 장관을 통하지 않고 특전사령관, 방첩사령관 그리고 수방사령관 등등에게 직접 전화로 지시하면서 실제 계엄군이 어디까지 어떤 경로로 어떻게 도착을 하고 있는지 왜 늦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심지어 어제 그 곽종근 사령관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해서 두 차례 통화를 했고 그 두 번째 통화에서는 첫 번째는 어디쯤 왔냐 이거고 두 번째 통화에서는 지금 보니까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된 것 같다. 그러니까 150명이 참석을 하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시킬 수 있기 때문에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150명이 되지 않도록 의원들을 국회의사당 문을 뜯고, 그러니까 사실상 뭐 지금 깨부수고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깨부수고 끄집어내라라는 지시를 직접 했다는 것이 지금 곽종근 사령관의 주장입니다. 이런 지시를 그러니까 부의원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받았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것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도 비화폰, 곽종근 사령관도 비화폰, 둘이 비화폰으로 사용하면서 들어가서 인원들을 끄집어내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시는 것처럼 국회 본회의장은요 나무문입니다. 이게 철문이나 쇠문이 아닙니다. 그리고 국회에는 나무거나 유리문이지 뭐 쇠문이나 철문이 없습니다. 민의의 전당이기 때문에 그리고 국회를 설계할 때 다수의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든 국회를 방청할 수 있도록 4층에서는 3층 본회의장을 평범한 시민들도 올라가서 볼 수 있도록 개방하고 있습니다. 그런 나무문을 사실은 이분들은 특수임무를 다 띠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일반인들하고 만약에 총을 갖고 있고 일반인들하고 경쟁했을 때 이게 뭐 그냥 10분이면 뚫을 수 있다. 실제 그 계엄군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기도 하고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무력 충돌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겠죠. 당일 국회 안에는 저도 현장을 지켰습니다만 수많은 국회 보좌진 당직자들이 로텐도어를 꽉 채우고 있었고요. 그리고 수많은 집기들을 군인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요소요소에 바리케이트를 쳐놓고 있었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입수한 그 당시 현장 영상들이 좀 있는데요. 저희들이 그 영상이 좀 준비가 되면 여러분들께 하나하나 자료 화면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뉴스타파나 뭐 MBC PD수첩을 통해서 이미 보신 영상들도 일부 있겠습니다만 그 상황을 보면 마치 흡사 전쟁과 비슷한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곽종근 사령관이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항명하지 않고 수명했다면 명을 받아서 이행을 했다면 피바다가 됐겠죠. 예. 그리고 어제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곽종근 사령관 등을 통해서 총, 중화기 등의 뭐 탱크 뭐 이런 그다음에 실제로 그런 단어들이 나왔냐라고 이제 계속 그 질의 공방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내용은 없었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실제로 그런 상황이 펼쳐졌을 때 이 유혈 사태를 누가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과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상황에서도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오로지 자기 권력을 온전시키고자 피를 보더라도 유혈 사태가 나더라도 국회의원들을 끄집어내라. 그래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해라. 박범계 의원에 따르면 그것이 곽종근 사령관에게 내려진 윤석열의 마지막 라스트 오더였다. 마지막 임무 지시였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생각해도 끔찍합니다. 로텐도호를 지키고 있었던 그 수많은 국회 보좌진들, 당직자들, 그리고 언론인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 언론인들 다 어떻게 됐을까요? 생각만 해도 정말 앞이 암담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희가 오늘 그 윤건영 의원 잠시 후에 모셔서 말씀을 좀 들을 예정인데요. 지금 상황을 지켜보면 오늘 어젯밤 사이에도 굉장히 많은 뉴스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어제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중요한 사실관계들이 좀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밤사이에 잠시 후에 윤건영 의원님 오시면 여쭤보려고 합니다만 지금 조지호 경찰청장 그리고 김봉식 서울청장 두 사람이 밤사이에 긴급 체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경찰 특수본 산하에 그 체포가 돼서 지금 남대문 경찰서에 수감 중이다라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긴급 체포 후에 어떤 내용들을 어떻게 수사하고 있는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지금 그 조지호 청장 그리고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계엄 해제 직후에 두 차례 또는 세 차례 휴대폰을 변경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확실한 증거인멸에 해당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즉각 체포해서 수사해서 들여다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특히 김용현 장관은 3번 그리고 조지호 청장은 2번 이렇게 휴대전화를 바꿔서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그 점과 관련해서 잠시 후 그 윤건영 의원 모시고 자세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만나 뵙겠습니다.